이게 그거거든요. 그 차은우 같은 예시를 들면 아, 저희가 만약에 응원을 해요. 네. 축구팀을 응원을 해. 너가 응원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응원하는 건데 차은우가 응원하면 차은우가 응원해도 안 되네. 그건 차은우가 와도 안 돼. 약간 이런 거죠. 것처럼 덴벨레 같으면 이 발롱도 다 죽었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9년차 리버풀 팬과 추가 할못이 함께하는 니콤네콥 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펼쳐진 경기가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 그 다음에 맨유 대 첼시, 그리고 마지막이 아스날 대 맨시티였는데 3경기 모두 보셨나요? 네, 저 다 챙겨봤고 이제 한 주에 빅매치가 3개씩이나 있으니까 예, 하루 종일 이제 축구를 끊임없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랑 에버튼이 8시 반에 했고 끝나자마자 10시에 토트넘 경기 보고 1시 반에 첼시 맨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주말 내내 좀 행복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번 경기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네요. 그죠. 대부분 제일 늦은 게 1시 반이었으니까.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예. 사실 이 빅매치 3개를 제외하고도 되게 주목할 만한 경기가 꽤 많았어요. 우선 누누 감독 경질 이후에 노팅엄 포레스트에 선임된 이제 포스테코 글루가 부임 3경기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론이 뭐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전임 감독인 누누가 정말 네. 실력적으로 이제 부족해서 성적으로 인해서 경질된 케이스가 아니라 보드진과의 불화로 경질된 감독 교체가 타당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팀 내부에도 수많은 인원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나는 누누 감독이 좋은데 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론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성적은 당연히 예견되어 있었고 예견대로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어쩔 같습니다. 수 없었다. 예. 당연한 결과다. 근데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노팅엄에 오기 전에도 약간 실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생각해요. 전에 물론 토트넘을 데리고 유로파를 처음으로 우승시켰다고 해도 리그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리그에서는 17등 최악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쵸. 이 정시형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챔스를 가기 위해서 그 1년 동안 레이스를 해서 4위 안에 들어서 챔스를 가는 팀을 수시 이제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그 우승 티켓으로 챔스를 가는 사람들을 정시라고 부른단 말이죠. 정시.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정시로 간 케이스인데 정시로. 이번에도 할 수 있을지. 요번에도 그러게 먹히는 사람은 또 먹히니까. 이거 봐야죠. 이번에 만약에 또 수시 개망하고 정시로 수능 챔스 간다? 그러면은 뭐 인정해야죠. 그러면 또 그런 감독이 되는 거야. 그런 감독이 한 되는 캐릭터가 거죠.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팀 내부적으로도 팬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적이 나와야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단일 토너먼트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옛날에 호주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호주 국가대표. 근데 대한민국을 꺾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시켰고 또 단일 컵 대회인 유로파리그에서도 우승을 했다? 그러면 컵 대회는 좀 강한 감독이 아닐까라는 약간 의심이 들긴 합니다. 진짜 완전 정신이에요. 그냥 정식파일 수도 있다. 어쩌면 큰 경기에서만 네. 잘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해외 축구 소식이 바로 화요일 새벽에 있었던 발롱도르 시상식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호날두랑 메시가 이제 유럽 바깥으로 이적을 하면서 각각 미국이랑 사우디로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발롱도르를 받고 있어요. 네. 리버풀 선수도 꽤 많이 순위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발롱도르 시상 결과를 좀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발롱도르 수상자는 이제 모두가 예측했다시피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만 덴벨레가 수상을 했고요. 덴벨레. 근데 진짜 사람 인생은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살다 이제 덴벨레가 발롱도르를 받는 거를 보고 죽을 줄 몰랐는데 덴벨레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재능 딱 보여주고 바르셀로나로 2017년에 2,226억으로 왔거든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쿠뎀그라고 해가지고 그 리버풀에서 넘어온 쿠티뉴, 그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에서 넘어온 그리즈만, 그다음에 이제 덴벨레 불 3명 먹튀 3명 쿠뎀그라고 먹튀 세 명. 불렀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최악의 먹튀 선수로 이제 이름을 올렸고 2-3 시즌에 폼을 좀 찾나 싶었던 이제 폼을 딱 찾았다.
얘 우리가 헛돈 쓴 거 아니다 하는 순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해요. 야, 2-3-2차 시즌에 이적한 2-3-2차 시즌에는 또 갑자기 못합니다. 그냥 그런 실력 보여주면서 네, 축구 팬들은 덴벨레는 사실 그냥 뿌리가 없는 새끼였다. 그쵸. 뭐 잘못 봤다 우리가. 잘한다 싶으면 도망가고. 얘는 아닌 것 같다. 실력 없는 애다.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지난 시즌은 리그에서 21골 넣고 챔스에서 8득점하고 결승전에서 2어시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파리의 첫 챔스 우승과 트래블 달성 최고 공신이 됐죠. 야, 이렇게 되다니.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발롱도르를 탔고요. 야, 사실 진짜 보통의 클리셰를 틀어버린 선수잖아요. 네.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했을 텐데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결국 한 팀에서 엄청난 실력을 결국 보여주게 됐고 심지어 발롱드르까지 타게 되다니. 근데 이게 야. 사실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진 않겠죠. 여전히. 발롱도르 타는 게 당연하거든요. 실력만 네. 보면. 근데 이제 발롱도르를 데누벨라가 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발롱도르 위 이상 다 죽었다. 아무나 막 주네. 약간 이런. 탈만한데. 오히려 탈만한데. 그게 발롱드르에 묻어버렸어. 탈만한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 차은우 같은 예시를 들면 아, 저희가 만약에 응원을 해요. 네. 축구팀을 응원을 해. 너가 응원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응원하는 거야. 근데 차은우가 응원하면 차은우가 응원해도 안 되네. 이건 차은우가 와도 안 돼. 약간 이런 이런 거죠. 것처럼 덴벨레가 타면 이 발롱도 다 죽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덴벨레는 무조건 빌런이었어야 했는데 잘 되는 게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발롱도르는 덴벨레가 탔고 이제 다른 부분 시상자를 좀 살펴보자면 트로페 코파는 야민 라말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트로페 야시는 당연히 파리의 주전 키퍼였던 돈나룸마가 수상을 했고 트로페 밀러는 63골을 넣은 요케레스가 마지막으로 트로페 크루이프는 파리의 트래블을 이끈 엔리케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트래블을 달성한 파리 소속 선수들이 수상을 했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발롱도르 자체가 그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 팀에게 주는 상, 네. 애초에 그런 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PSG의 트래블은 다르게 말하면은 유럽 주요 대회를 전부 우승한 거거든요. 진짜 그렇기,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고 그래서 순위에 랭크된 리버풀 선수들을 좀 보자면 살라가 발롱도르 4위에 되면서 아쉽게 포디움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메갈리스터가 22위, 반다이크가 28위, 비르이츠가 29위에 랭크가 됐고 네. 알리송이 이제 트로페 하신 2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다면은 살라도 솔직히 탈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아쉽게 16강에서 이 파리한테 떨어지면서 파리가 못하게 됐죠. 너무 잘했어요. 파리한테 떨어지면서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알리손 형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상 하나 더 받고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알리송 형님 한번 탔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타긴 했죠. 타긴 탔고 타긴 탔지만 네. 한 번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트래블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리버풀이 먹겠죠? 먹었으면 좋겠는데 트래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양심 없는 발언인가요? 약간 양심 없긴 한데 덴벨레도 발롱도르 타는데 죽기 전에 리버풀 트래블을 볼 수 있는 거 또 아닙니까? 덴벨레 묻은 거야 지금. 덴벨레가 묻으니까 발롱도르가 덴벨레도 하는데 쉬워 보이기 시작했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유원재. 자,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지난 라운드 중에 가장 빅매치였던 네. 맨유와 첼시 경기였는데 그죠. 우승 결과는 맨유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다행히도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모림의 배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황금알을 낳고 있고 경기 내용을 좀 보자면 진짜 진흙탕 싸움이었어요. 맞아요. 경기 전반부터 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막 왔거든요. 네, 산체스 키퍼가 어이없는 실수로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첼시는 전반전을 필드 플레이 9명으로 싸워야 됐어요. 골키퍼 제외하고. 근데 전반 추가 시간에 갑자기 맨유의 카세미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전은 결국 10대10 싸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의 교체 선택인데 마레스카 감독이 이 산체스가 퇴장당한 직후에 이 축구에서는 교체 카드를 3장을 쓸 수 있거든요. 3장 안에 5명을 교체해야 돼요. 둘 하나 뭐 둘 셋 아니면 하나 둘 네. 하나 셋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반에 이거에서 2장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주앙 페드레를 빼고 미드필더 수비수를 교체를 해줬어요. 첼시 입장에서는 필드 플레이어가 부족하니까 네. 이거 맞불 놓는 것보다 수비 스탠스 취하다가 딱 한 방 노리겠다는 선택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맨유도 시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똑같이 상황이었잖아요. 똑같이 구멍 하나를 안고 싸우는 싸움이 됐기 때문에 영입한 가르나초나 이런 선수를 넣어서 한번 넣어주고 놔주고 보자 이렇게 밀어붙였어야 된다. 근데 마레스카는 갑자기 19살의 어린 선수인 타이릭 조지를 넣으면서 아, 우리 조지. 갑자기 무슨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2대1로. 약간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넣었던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은근모아 보고 따라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너가 해줘야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메뉴가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아모린 감독의 말대로 전술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기 시작 전에는 과연 승리를 이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전히 걱정을 안고 시작한 경기였을 텐데 전반에 두 골을 먼저 넣어버리는 모습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10이 된 상황에서 이런 후반전 상황에서 이제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계속 쳐맞았죠. 그쵸. 그런데도 더리우트의 세이브와 그리고 첼시의 이제 오프사이드로 무효골이 되면서 그나마 1골 차이로 이기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둘 다 열심히 싸웠던 것 같고 그리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도 메뉴에서 아모린 감독에게 버림받으면서 이제 팀과 마찰을 일으키고 좀 지저분하게 이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르나초도 승부욕에 불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내보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결국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네요. 가르나초가 사실은 막 안 내보낸 이유가 맨유 홈이었기 때문에 야유를 받을까봐 안 내보냈다고 했는데 마레스카래. 그 가르나초는 그런 거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제가 알기로. 오히려 즐겨요? 약간 해봐.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약간 그리고 골 넣고 세리머니하고. 그게 맛있죠. 맛있기는 맛있지. 그래서 넣었으면은 이게 가로차가 그렇게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네. 한 명씩 퇴장당한 혼전소에 이제 투입이 됐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레스카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멍청했다. 좀 그렇게 볼 수 아쉽다. 있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 키퍼가 너무 그냥 멍청한 실수를 했죠. 이거는 사과해야 돼요, 진짜. 네. 그 은베모와 1대1 상황에서 갑자기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다리를 걸어버렸거든요. 다리도 아니죠. 무릎 쪽을 그냥 태클을 걸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파울을 범하지 않았더라면은 1골을 먹히긴 했을 때 이런 산체스의 퇴장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실수죠. 이게 그 장면 자세히 보면은 이게 셰슈코의 헤딩이 연결이 되면서 은베모가 1대2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산체스가 앞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여러 번 이제 산체스가 그쵸. 고민했다는 고민을 건데 멈칫멈칫. 여기서부터 스스로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한번 나올 거면 나오고 빠질 거면 빠졌어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축구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좀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산체스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차라리 파울을 하지 않고 한 골을 먹혔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11대 11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득점을 안 내주고 퇴장을 당했지만 두 골을 먹혔으니까 실패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체스가 비 때문에 그랬나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맞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너무 멍청했다.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한 것 같아. 나갔다가 아니다 싶어 뒤로 갔다가 맞나? 싶으니까 다시 앞으로 나갔는데 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시간상. 그렇죠. 그러니까 에라이 하고 이제 간 건데 에라이 한 게 약간 이게 비 때문에 살짝 발이 높아졌을 수도 있어. 근데 에라이 하고 간 건데 어쨌든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키퍼 자리를 첼시가 이번 여름 인적사정에서 산체스를 팔고 이제 매냥 키퍼를 데려올려다가 산체스가 이 클럽 월드컵에서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면서 그걸 무효시키고 산체스를 데려간 건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 때문이었다고 해도 조금 위험한 시도였어요. 그 멈칫멈칫한 그게 좀 영향이 커가지고 약간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어떤 걸 결정해서 이제는 해야 돼 하면은 좀 흥분한 마음이 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하게 몸이 돌아갔던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히 사고로는 안 이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잘하는 키퍼들을 보면은 한 번 선택한 거에서 빼지 않거든요. 음. 알리송도 한 번 나오면 끝까지 나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버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야기해볼 건 리버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흐라벤베흐르의 활약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장점이 많아가지고 유망한 선수긴 했지만 단점도 명확한 선수였기 때문에 아약스 시절부터 한 포지션에 정착을 못하고 떠도는 선수였어요. 근데 리버풀로 건너와서 슬롯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실력을 만개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수비력이 단점으로 꼽히던 선수였는데 슬롯 체제에서 수비 라인에서 리베로 역할을 수행할 만큼 수비력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어쨌든 흐라벤베흐르가 이번 시즌에도 계속 영향력을 보여주다가 이번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1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MOM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흐라벤베르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 슬롯 감독이 흐라벤베르를 완전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네. 반 칸 정도 올려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흐라벤베르가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경기 중간중간에 소버슬라이랑 자리를 바꿉니다. 네. 소버슬라이가 수비형 미드필더 내려오고 흐라벤베르가 그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공격 가담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 크라벤베르가 되게 다양한 포지션을 떠돌았다고 했잖아요. 이 네. 선수가 정착을 못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갔다가 중앙 갔다가 공격형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고루 경험치를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공격할 때. 그래서 준수한 플레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플레이하던 경험 때문에 이 탈압박 능력도 괜찮아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탈압박 능력도 괜찮게 보여줬고, 그 득점 장면을 보면은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계속 노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와가지고 이 센터백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쪽이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미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비잖아요. 네. 그때 경기 그 득점 장면 보면 아시겠지만 소보슬레가 조용히 이렇게 맞아요. 성큼성큼 올라가서 쑥 쿵쿵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 장면을 보듯이 그 빈자리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떠돌았던 선수만큼 본인의 그 포지션이 애매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배정받은 위치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진짜 꽃이 피게 해준 맞아요. 버튼이 완전 아니었나. 그냥 만개를 했죠. 오히려 반 칸 살짝 높이면서 되게 다양한 그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보슬라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소보슬라이가 비레츠 맞아요. 올 때 했던 말이 와봐라 주전 경쟁 해보자였는데 그 포지션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갑자기 잘해주면서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흐라벤베흐르가 네, 그 아까 말했던 에키티케와의 그 호흡을 보여줄 때 패스를 넘기고 포지션을 넘어와서 이제 골까지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판단이지만 그 슛이 좀 대단했다고 그죠. 생각합니다. 공이 바운드 된 거를 방향만 바꿔서 톡. 골로 넣은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있는 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바운드의 궤적을 이용해서 골키퍼가 손이 안 닿을 만한 그죠. 위치로 보낸 건데 그런 센스까지 겸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2대 0으로 리드를 하다가 또다시 후반전에 추격골을 먹히면서 분위기를 내준 리버풀이거든요. 결과는 이기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전반전 경기력은 역시 최고였고요. 네. 근데 이슬롯 감독이 전반전 수비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만 보면. 왜냐하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를 소화하고 이틀밖에 안 지나서 경기를 또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전으로 나와려고 했던 비르츠도 이번에 후보로 출전을 했고 이삭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슬롯 감독이 전반전 후반전 모두 계속 압박을 거는 게 아니라 딱 버티다가 상대가 우리 블록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압박하고 그래서 하프라인 안 넘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체력 관리 잘 해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이제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골을 실점을 했죠. 그렇죠. 근데 슬롯 감독이 또 여기서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투입을 잘해줬어요. 기친 선수들 다 바꿔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실점을 하긴 했지만 틀어 막았다, 동점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승리를 했고 네. 리그 오전 5승이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계속 이렇게 리드하는 상황에서 추격골까지 먹히고 더 나아가서 동점골까지 먹히는 분위기는 좀 끌어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계속해서 완전 한 점도 안 내주고 이긴 경기가 흔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한번 계속 이제 익숙해지고 팀 관리가 좀 더 잘 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봅니다. 이 두 골을 먹히면 경기를 볼 때 좀 편해야 되는데 네. 편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좀 앞으로 말하겠지만 좀 멍청한 골도 먹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이 계속 오긴 하지만 여전히 잘해주고 있다. 그죠. 사실 이렇게 계속 승리를 끌어가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새벽에는 리버풀과의 사우스햄튼이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제 결과는 또 리버풀이 2대1로 한 점 차 승리를 가져갔어요. 우선은 리버풀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지만 에키티케가 86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 출전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오컵 리뷰를 짧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사우스햄튼이 아무리 챔피언십 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팀 상대로 풀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다 빼줬단 말이에요. 주전 선수들을.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으니까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자면 이삭이 이제 선발 출전해서 리버풀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데뷔골을 만들어낸 이번 경기 MOM을 받은 페데리코 키에사의 맹활약이 있었어요. 맞죠. 이삭의 득점 장면에서는 메카티 키퍼가 콰시에게 패스할 때 순간적으로 키에사가 압박을 걸어서 그 공을 뺐습니다.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네. 이삭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이삭이 엄청 톡 차면서 맞아요. 잘 차가지고 그 들어갔어요. 이런 찰나의 순간에 키에사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전골 에키티케 역전골 장면에서도 키에사 본인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슈팅 페이크를 한번 주고 골키퍼가 넘어지는 걸 본 다음에 에키티케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래서 에키티케가 그거를 딱 정확한 찬스에 넣었고 키에사가 원래 유럽에서 제일 비싼 유망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에 있을 때 제일 차기 윙어 탑이었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뛰지 못했고 네. 폼이 떨어져서 리버풀로 이제 100억 남짓하는 돈으로 와가지고 서브로 뛰고 있는데 이게 챔스 명단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챔스에 데려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키사를 떨겼는데 네.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다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키에사를 보면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전 경기까지는 실제로 키에사에 대한 언급을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주요 장면에 키에사의 언급이 다 들어갔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가면은 살라가 지금 늙었잖아요. 예. 어쨌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살라의 대체자를 찾는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 살라의 대체자는 아니지만 네. 대체자를 찾는 기간 동안에 대체자를 해줄 수 있는 아, 대체자의 대체자. 대체자의 대체자. 그걸 해줄 수도 있고 진짜 제 생각에는 잘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학포 제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 학포가 지금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정적이었던 부분은 레오니의 부상. 맞죠. 예, 그거랑 이 그 에키티케의 멍청한 퇴장.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이랬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서 모든 포지션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센터백 조합이 조고메즈랑 레오니로 나왔는데 네. 조고메즈는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번에 영입한 이 18살의 센터백 레오니가 데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후반에 이제 81분에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태클을 시도하다가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시즌 아웃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것이 실려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수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이제 이적 시장에서 게이 영입에 실패한 리버풀 입장에서는 센터백 자원을 이렇게 잃게 되면은 비상에 걸렸다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2명 남았어요 지금. 네. 특히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해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3일마다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슬롯 감독이 센터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뭐야 정 안 되면 이제 엔도를 센터백으로 써야 되는데 엔더. 저는 엔도 좋습니다. 엔도 센터백은 뭐 안 되면 이 없으면 이 몸으로도 씹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까지만 좀 버티면 되고 네, 에키티케가 좀 어이없게 퇴장을 당한 게 좀 아쉽긴 하죠. 이게 맞습니다. 슬롯 감독이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삭을 에키티케랑 교체시켜주면서 또 이제 체력 안배를 시켜줬는데 53분에 에키티케가 파워를 한번 했어요. 네.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은 상태에서 86분에 에키티케가 역전골을 넣고 이게 흥분을 좀 주체하지 못했는지 그 자기한테 카드가 누적돼 있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옷을 벗었거든요. 맞아요. 축구에서 상의 탈의는 옐로 카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한 장 더 받고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안타까운 것보다는 좀 왜 그랬어?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프림퐁도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프린터 가지고 야 뭐해? 너 옐로 카드 한 장 있잖아. 그래서 안 기뻐하고 막 맞아요. 치면서 뭐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상황을 인식하고 주슨 몰래 심판 눈치 보면서 옷을 다시 입는데 결국 심판은 와가지고 목에다 걸치고 나갔어 결국. 다 못 입고. 에버튼전에서는 골을 넣고 이 신사처럼 인사하는 이 세리머니를 했었거든요. 이거 할 때는 이 사람 간지다, 19금이다, 야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 출장 징계를 받았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삭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시즌 초 커뮤니티 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커뮤니티 실드에서 결과적으로는 기록은 무승부지만 승부차기 가서 패배했거든요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니다.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에키티케가 없어도 이삭이 있으니까 득점은 사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음. 이삭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키에사를 교체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급회전에서는 득점은 뭐 상관 안 해도 되고 클린스트를 좀 목표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리버풀의 공격력, 득점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점 없이 경기를 승리하는 데 좀 집중해야 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롱도르랑 맨유, 첼시 그리고 리버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4라운드에는 그렇게 막 빅매치가 딱히 없습니다. 그치. 근데 또 축구라는 게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또 어떤 자이언트 킬링이 일어날지 지켜보면서 네. 이번 한 주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우리 크리스탈 팰리스랑 리버풀 경기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아무래도 강력한 상대이고 또 약간의 뭐 에키티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2대1로 이기긴 하는데 극적인 역전골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1대0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키에사가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다. 네. 키에사가 학포를 제치고 선발로 나오면 2대0이 됐으면 좋겠다. 키에사 한 2대0으로 골 해서 2대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깔끔한 클린시트 한번 만들어 보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키에사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학포 제치고 학포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 경기. 그럼 또 이제 이삭과 키에사의 콜라보를 한 번 더 네. 볼 수 있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유원재 김민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